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아동 간호, 유아의 간호 돕기에 대해서 요약 정리와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초책 156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내용이니 교과서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영양 공급이 나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유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유아에게는 매일 일정한 간격으로 소량의 식사를 3번 제공해주고 식사 사이에 간식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아라고 하는 거, 아동에서의 유아라고 하는 거는 1에서 3세. 이제 이때는 우리가 모유, 분유 이런 거 인공영양 띄시고 이제 사람이 정말 먹는 식사를 하셔야 되겠죠. 어른들처럼. 그래서 다량보다는 소량의 식사를 하루에 3끼, 3번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 사이에 간식을 줍니다. 또한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식사 시간마다 즐겁고 사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3끼 식사를 하는 연습과 그 다음에 좋은 식습관, 좋은 식습관을 기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좋은 식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이 항상 즐거워야 되겠죠. 그래서 식사 시간마다 즐겁고 사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사는 1일 3회 균형 시기를 섭취하게 하고 중간중간 간식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량을 자주 주며 혼자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밥그릇과 숟가락을 제공해요. 그래서 이제 1일 3회 식사하시고 소량씩 자주, 그리고 중요한 거 혼자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혼자 먹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 1세까지를 영아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유아예요. 자, 영아보다 성장률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영아는 성장률이 굉장히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기라고 했는데 지금 배우는 유아기라고 하는 거는 성장률이 조금 더뎌요. 그러니까 몸무게 1kg, 제가 1kg 찌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유아기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활동량이 늘어나요. 호기심도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밥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활동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몸무게 1kg 찌우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열량, 단백질, 수분의 요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가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시기에 식욕 부진하고 음식 거절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활동량도 많고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밥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먹을 거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아서 식욕도 부진하고 음식을 거절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저조하고 몸무게 1kg 찌우기가 힘든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거절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 전에는 휴식을 갖게 하며 음식을 충분히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유아의 특징이 이래요. 음식 거절할 수 있고 식욕 부진한데 이유가 활동량도 많고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식사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식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허기져서 밥을 또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활동량도 늘려주셔야 되겠고 식사 전에 충분하게 휴식을 갖게 하며 음식을 충분히 먹게 한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2번 대소변 가리기 훈련. 이 부분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다루고 있고요. 우리 유아기가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대소변 가리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대소변 훈련은 영아기를 지나서 유아기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아기가 어디까지인지 유아기가 어디까지인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영아기는 1세까지, 그 다음에 유아기는 1세에서 3세까지를 유아기라고 해요. 그래서 돌이 지나면 대소변 훈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돌 지나서. 그래서 돌이 지나면 우리 유아기에 합니다. 대소변 훈련은 유아기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 떼는 연습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대변 훈련을 소변 훈련보다 먼저 합니다. 대소변 가릴 때는요. 큰 거 먼저 하고 작은 거. 그래서 대에서 소. 요 순서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대소. 그래서 대변 훈련보다 소변 훈련. 대변 훈련을 소변 훈련보다 먼저 요거 대소 시키는데 훈련 과정은 아동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아기라고 하는 거를 프로이드는
배우셨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유아기를 학문기라고 됐거든요. 학문기. 학문기. 학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자기가 조절 능력을 배우는데 이 조절 능력 중에 학문을 조인과 푸는 연습을 하면서 배변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고 이 응가를 참았다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완벽하지는 못하겠죠, 이게. 그래서 대소변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기가 실수를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다, 괜찮다 받아주셔야 되는데 너는 이거 하나도 못하고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배변 훈련 과정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막 좌절을 맛봐요. 칭찬보다는 오히려 질책을 한다든지 꾸지람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변 훈련 과정에서 과잉 충족이나 좌절을 맛보면은 아이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강박적인 성격. 그 다음에 뭐 질서 정연한 정리정돈 잘 해야 되는 그런 성격. 그 다음에 반대로는 지저분하거나 순종적이거나 반항적인 성격, 화를 잘 내거나 양가 감정이 심한 성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이거예요. 성격 형성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소변 훈련 과정에서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 하지만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 좋게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밝은 환경에서 밝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변 조절 과정을 통해서 자존심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아이로 성장 발전할 수 있고 자율성이 또 여기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소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변은 언제 하고 소변 언제 하고. 자, 큰 거 하고 작은 거 한다겠죠? 대변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에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 먼저 해요. 큰 거를 조절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12개월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18개월 정도에 가리는 거고요. 소변은 조금 더 늦게 해요. 16개월에서 18개월에 시작해서 24개월 정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돌에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밤에 소변을 가리는 거는 더 늦어요. 3, 4세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뭐 교과서 상으로는 이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마다 좀 다 달라요. 이게 반드시 정석은 아니에요. 자,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 전적으로 유아의 발달 상태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아이가 12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뭐 대변을 가리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마다는 다 다르기 때문에 발달 상태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걸 부모가 알고 있어야 돼요. 즉 일반적으로 척수의 수초하로 항문과 요도 관략근의 수의적 조절이 가능해지는 시기. 그러니까 아동이 소변을 참고 어머니의 말에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시기. 이게 이제 발달 상태가 준비가 된 상태죠. 아동이 소변을 참을 수 있고 어머니의 말에 협조할 수 있고 자기 의사 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 이때가 우리 아이가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맞춰서 우리가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하시면 돼요. 반드시 꼭 이때 되어서 12개월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못한다고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다 발달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배변 훈련은 단순한 대소변 가리기보다는 스스로 항문 근육 조절을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자율적 조절을 훈련을 통해 아이의 자율적인 조절 능력을 키워나가는 최초의 과정으로 대소변을 가리는 훈련은 아이의 자아의식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내가 이걸 참았다 볼 수 있네 라고 하면서 자율적으로 내 스스로 무언가를 조절해 나가는 시기, 이걸로 인해서 또 만족감을 느끼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아의 대소변 가리기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과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여러분 157페이지에 막 참고 박스로 대소변 가리기 훈련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써져 있거든요. 뭐 A부터 해서 J까지. 저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뽑아봤고요. 여러분들이 그 참고 박스에 있는 거는 한 번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배변을 시도하는 아이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셔야 돼요. 노력하는 거에 관점을 두셔야 되지, 대소변 훈련이 실패한다, 성공 실패 이거보다는 아이가 그 과정을 노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셔야 돼요. 자,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여서
아이가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하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인정하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고 실수를 하면 뭐라고만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지겠죠.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때 아이를 안심시키며 너그럽게 반응해주고 야단치지 않도록 한다. 왜냐? 이 배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 형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 훈육. 자, 훈육 과정. 이때 이제 우리 아이 훈육도 하셔야 되죠. 훈육에는 타임아웃은 훈육에서의 타임아웃을 적용을 해요. 여러분, 타임아웃. 자, 타임아웃은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한 장소에서 아동을 분리시켜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한 공간에서 본인 혼자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생각하는 의자, 생각하는 시간, 벽 보고 뭐 반성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타임아웃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 그래서 격리된 장소에 혼자 있음으로 지루함을 느껴서 가족과 어울리기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5분을 넘어서는 안 돼요. 최대 5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입니다. 자, 우리 유아기 때 건강관리. 사고 발생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굉장히 몸이 자유롭다 보니까 조심성은 없고 몸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는 활동 반경도 굉장히 넓어지고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는 시기. 그래서 낙상과 사고 있죠. 우리나라의 유아기의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이 낙상, 사고 이런 겁니다. 자, 부모에게 안전에 대해 주의와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해 다음과 같은 낙상 사고 예방법을 주의시키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수 있고 낙상될 수 있죠. 칸막이 설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위의 위험물들 사전에 치우도록 하죠. 뭐 칼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이런 것들, 날카로운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교통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죠. 그러니까 이때 뭐 초록불, 빨간불, 신호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요.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이나 그 다음에 약물, 특히 약상자에 있는 거 막 꺼내서 사탕인 줄 알고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물에 대해서도 가르쳐서 이런 낙상과 사고를 예방하셔야 돼요. 뭐 그 이외에 우리 책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화상사고, 그 다음에 뭐 중독,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화상 중독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 유아기 때 우리나라 유아기의 가장 주된 사망 원인 낙상 사고 이런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영양과 비만을 보겠습니다. 자, 12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아동들은 다른 가족들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어요. 자, 이때 균형 잡힌 식습관, 올바른 식습관, 균형 잡힌 식습관 길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싫어하는 것을 어른들한테도 강제로 먹이는 거 어른들 싫어하잖아요. 아이들은 더 그렇죠. 싫어하는 것을 강제로 먹이지 말고요. 시기를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접시에 많은 양의 음식을 주지 말고 적당한 양의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한 뒤 더 먹을 것인지를 물어보도록 합니다. 자기 조절하는 연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길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주고, 그러니까 이때 우리 아이들 보면은 어른처럼 반찬 가짓수 여러 개 놔두고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식판이 있잖아요. 식판에 음식을 덜어줘서 먹고 필요하면 더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식판을 사용하죠. 우리 아가들. 자, 그 다음에 치아관리. 자, 우리가 유아기는 배우셨죠? 유아는 유치 전니가 완성이 돼요. 몇 개? 20개. 그래서 2세 반, 30개월이죠. 30개월 정도가 되면 20개월 유치가 완성이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빨 다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자, 이때는 중요한 거 치아 우식증, 충치 예방을 위해서 구강위생을 잘 지키는 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교육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식사 습관, 식사하는 것도 스스로, 이빨 관리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시기가 유아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때는 치아우식증 예방에 굉장히 힘을 쓰셔야 되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불소를 사용을 합니다.
요 불소라는 것은 이빨에 방탄조끼를 씌워주는 거나 마찬가지라 했어요. 그래서 치아후식증을 예방하는 방법 불소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성장 발달을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유기는 버리는 것, 방임은 챙겨주지 않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하면 때리는 거, 아이를 때리고 뭐라고 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동학대의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성적인 가혹행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은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자 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아동학대자는 미성숙하고 자존감이 낮죠. 자, 존중감이 낮아서 그런 결여된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는 알게 된 경우,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꼭 신고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 하면 아동학대의 어떤 정의를 써놓고 다음 중 이거는 어떤 유형의 아동학대입니까?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신체적 학대. 그야말로 신체폭력이나 가혹행위죠. 손발 등을 때리고 꼬집고 물어뜯고 조르고 비트는 그런 행위들. 자, 그 다음에 정서적 심리적. 저는 때리는 것보다 이 말로 사람 죽이는 게 더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심리적 학대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폭력.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해요.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겨 벗겨서 쫓아내는 행위 이런 것들. 자, 성적 학대. 이것도 정말 여러분 쓰레기죠. 자,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우리나라 법이 너무 가벼워요. 이건 정말 이 성적 학대. 정말 법이 강화돼야 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너무 미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겠고, 5번에 이제 유기는요. 아동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것. 그래서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시설 근처에 버리는 행위. 병원에 입원시켜버리고 부모가 사라지는 행위. 이런 것들에 이런 유형의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은 드렸고요. 제가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문제은행 90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문제은행 90페이지. 자, 228번부터 243번까지 같이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8번. 좋은 식사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옳은 것. 자, 좋은 식사 습관. 우리 유아기 때는 좋은 식사 습관을 형성해주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하는데, 자, 이 좋은 식사 습관,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식사 시간마다 즐겁고 사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9번.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 영아기 지나서, 돌이 지나서 언제? 유아기. 자, 그래서 답은 12개월 이후. 자, 12에서 18개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0번. 대소변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소변 훈련은 영아기가 아니라 유아기라 했어요. 여러분, 유아기. 소변 훈련은 대변 훈련보다 먼저 시킨다. 자, 뭐 먼저? 큰 거 하고 작은 거. 대변 훈련이 먼저입니다. 3번. 대변 훈련은 24개월까지 완성시킨다. 대변 훈련은 24개월까지 완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변 훈련 한 18개월 정도까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밤에 소변 가리기는 3, 4세 때야 가능하다. 그쵸? 밤에 소변 가리기는 3세에서 4세 정도가 되어야 가능해요. 답은 4번입니다. 소변 훈련은 18개월까지 완성된다. 소변 훈련은 2돌, 24개월, 대변 훈련은 18개월. 뭐 이제 이게 뭐 FM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는. 언제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성해야 된다. 자, 231번. 대소변 훈련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발달에 상관없이 일정한 연령에 시행한다. 뭐 일정한 연령은 있어요. 대변은 이렇게 가리고 소변은 이 시기에 가려야 된다라는 일정한 연령은 있기는 하지만 이 연령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 유아의 무슨 상태? 발달 상태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했죠. 이 발달 상태는 무엇이냐? 아동이 소변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어머니의 말에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발달 상태가 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대변보다 소변 가리기 훈련을 먼저 실시한다. 자, 뭐부터 시작? 대변하고 소변으로 가렸어요. 대소로. 자, 3번. 밤에 소변을 못 가리는 것은 신체적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소변을 밤에, 이제 대소변 밤에 가리는 거 있잖아요. 밤중에도 기저귀 없이 잘 수 있는 거. 밤에 이불에다가 실수하지 않고 잘 수 있는 시기는 3에서 4세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지만, 이때 아이들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 너무 빈번하게 밤에 소변을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신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심리적인 문제, 스트레스, 어떤 불안, 이런 상황에서 발생을 합니다. 요걸 이제 야뇨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4번. 훈련 과정은 아동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대소변 훈련 과정은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성격을 엉망진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성격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소변 훈련을 할 때 아이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실수하면 아이를 안심시켜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너그럽게 반응해주고 야단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부모가 너는 왜 이거 하나도 못 가리고 매일매일 실수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매일 뭐라 해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아이, 그다음 매우 강박적인 아이, 이런 아이로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 엄격해야 된다. 엄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그러워야 되고 실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엄격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가 부담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하고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자, 232번. 대소변 가리기 훈련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잘못하면 벌 준다. 안 돼요. 안심하게 괜찮다. 안심시키고 괜찮아 라고 하면서 너그럽게 반응해 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야단치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솔직히 실수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화부터 먼저 나는 게 맞죠? 저도 똑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이한테 화도 내기도 하고 성질도 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잠잘 때는 깨워서 소변 보게 한다. 그럴 필요 없죠. 3번. 쉽게 벗을 수 있는 바지를 입힌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대소변 훈련할 때 최악의 그 옷이 뭐냐면 여러분 그 멜빵 바지, 멜빵 치마 있죠? 멜빵 바지, 치마는 그래도 괜찮네요. 근데 멜빵 바지. 요거 아이들 굉장히 불편해하는 옷 중에 하나죠. 이때는 쉽게 벗을 수 있는 그 고무줄로 된 바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입혀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4번. 변기에 20분 동안 앉혀놓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참고 박스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제 대소변 훈련을 하는데 5분이 넘어서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5분 안에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5분 넘지 않게. 자, 5번. 대변 훈련보다 소변 훈련을 먼저 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먼저? 대변. 큰 거 하고 작은 거 하세요 라고 했죠. 233번. 자, 18개월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옆집 아기는 12개월인데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한다고 해요. 이때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말로 옳은 것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가 준비되어야 훈련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셔야 되겠죠. 2번을 체크하실 수도 있는데요. 개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개별적인 차이, 그러니까 요 발달 차이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요거보다 더 정확한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을 때 훈련하세요 라는 거죠. 자, 234번. 식사 중 숟가락을 던지고 밥그릇을 엎는 3세 철수를 조용한 방에 세워두는 훈육법. 자, 이거 타임아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요 타임아웃을 하는 이유. 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가 본인의 잘못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5분을 넘지 않게 해달라라고 했죠. 235번.
최근 호기심이 많아진 2세 수희의 사고 예방을 위해 수희 어머니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우리 이때 친구들, 유아들은요, 낙상과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서 이로 인해서 사망을 많이 하는 시기가 유아기 시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 부모에게 안전에 대한 주의와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야 되겠죠? 자, 1번.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외출을 자제하도록. 외출 자제하실 필요는 없죠. 자, 2번. 유아의 신체 기술에 발달하여 가정 내 사고 위험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하죠. 3번. 위험한 물건이나 약물에 대해서 가르친다. 답은 3번입니다. 아이들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도 알아먹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답은 3번. 그다음에 뭐 4번, 5번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죠. 자, 236번 보겠습니다. 영유아기의 주위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빠른 운동 및 감각적인 발달을 보이는 시기다. 이러한 영유아의 부모가 받아야 할 교육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운동량도 활발해지고 호기심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낙상과 사고에 관련된 안전에 대한 주의와 관심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을 하셔야 되겠죠? 자, 237번. 우리나라 유아의 가장 주된 사망 원인. 답은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238번. 마지막 줄 볼게요. 유아에게 필요한 만큼의 영양 섭취를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자, 1번. 유아는 1번. 접시에 적당한 양의 음식을 놓고 먹게 한 뒤 더 먹을 것인지를 물어본다. 그렇죠. 자기 조절하는 거 배우셔야 되겠고 처음부터 접시에 많은 양의 음식을 주지 말고 적당한 양의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한 뒤 더 먹을 것인지 물어봐요. 그래서 이때 많이 사용하는 식기가 시판을 사용한다 라고 했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음식물을 흘리지 않도록 반드시 먹여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스스로 먹는 연습하셔야 돼요. 스스로 먹는 연습하셔야 되겠고 3번. 소화되기 쉬운 유동식이나 연식만을 공급한다 라고 되었는데 여러분 유동식, 미음, 연식, 죽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유식 할 때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유아기가 되면은 이유식 띄고 어른들이 먹는 밥, 그 형식이 먹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유동식이나 연식, 마늘, 마늘이라고 하면 100% 이것만 줘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 띄우고 그냥 우리 일반 성인들이 먹는 거 먹는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주어진 분량의 음식을 항상 남기지 않게 한다. 많은 양의 음식을 주지 말고 적당한 양을 주고 더 먹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해야 되겠죠. 너 남기지 마.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죠. 자, 5번. 밝고 화려한 식기보다 어두운 식기, 밝은 식기를 주셔야 식욕을 훨씬 더 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식판 보면은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막 캐릭터도 그려지고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자, 239번. 영유아의 구강 건강 관리 시 불소를 사용하는 이유. 불소는 무슨 역할을 한다 했죠? 이빨에 방탄조끼를 씌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아후식증,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40번. 아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약을 먹었을 때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행동. 약을 먹었을 때 모르는 약을 먹었대요. 이때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겠고요. 갑자기 구토를 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 유지. 의식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겠고 갑자기 구토가 되는데 이 구토가 흡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유지하시는 거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신다든지 그쵸? 자, 그다음에 241번. 아동학대에 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거절, 무시, 위기감 조성 등의 정신적 학대보다는 신체적 학대가 더 중요하다. 학대는 다 중요치 않아요. 학대는 정말 다 나쁜 거예요. 자, 2번. 아동학대는 성장 후 비행, 성인범죄, 폭력범의 위험성과는 연관이 없다. 연관이 있다겠죠. 그래서 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들은 비행 청소년, 범죄자 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3번.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정의는 문화적 상황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가 여기서 쓰지는 않았지만 아동학대에 관련된 정의는 문화마다 다 달라요. 뭐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와 미국을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아동범죄, 미국의 아동범죄. 미국은 아동범죄 하는 사람을 정말 나쁜 사람, 진짜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특히 뭐 아동을 성적으로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거의 뭐 무기징역,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죠.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내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러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약에 취해서 그랬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형이 어느 정도 감면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를 차에 잠깐 놔두고 엄마가 잠깐 마트에 갔어요. 이거 그냥 이해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죠. 아이를 혼자 놔둔다는 거. 그것도 차 안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그래서 동일한 게 아니고 달라요. 4번.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임이다.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아동학대는 주로 신체적 학대를 의미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가혹행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242번. 아이의 아버지가 위협적인 말로 아동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요거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243번. 아동이 구걸하면서 의식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옷이 지저분하고 아픈데 부모가 그대로 두는 거. 밥을 주지 않아요. 옷을 제대로 입혀주지 않아요. 깨끗이 씻겨주지 않아요. 아픈데도 그냥 내비둬요. 요거 뭐냐? 방임이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식주, 옷, 먹는 거,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방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